많은 소식이 나오지는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주말 동안에 굉장히 조용했었고 이제 문제는 이번 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빚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신용등급도 계속해서 강등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은 2033년까지 50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빚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달러 때문이죠. 기축통화인 달러 때문인데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장기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진에 힘입어가지고 달러가 다시 한번 힘을 크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달러가 강세를 끼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속절없이 녹아내렸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의 200일 이평 돌파 여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103.54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 173일 동안의 하락세가 마무리되게 되면서 이 달러에도 추세전환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강달러가 부활하게 될 경우 주식과 채권, 상품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반적으로 충격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과거 2021년 3월 달러가 200일 이평을 돌파했을 때 2022년 9월까지 무려 25%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같은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약세를 겪고 있는 비트코인에 상당히 좋지 않게 작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3.54포인트를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3.4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한때 잠깐 그 자리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간당간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사면초가죠. 지금 쌍악재 환율 우르르 특히 중국의 경기 침체 소식이 한국의 원화 및 아시아 국가들의 법정 화폐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70원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다라는 달러. 한국 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현물 ETF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는 그레이스케일과 SEC 관련된 소송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포춘지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리 가능성,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쪽으로다가 판사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70%다라고 밝혔습니다. 70%,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한번 해준다. 그러면은 해당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레이스케일 쪽으로다가 승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바로 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라고 합니다. 기사에선 이야기하기를 자, 문제는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라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될 수가 있겠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해버린 제네시스의 구멍난 재무제표를 메우기 위해서 연 1% 이자로 어음을 발행했었고 SEC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으며 SEC와 법무부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사내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 속에서 이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질 경우 그런 판단이 나올 경우 SEC 같은 경우는 이를 빌미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거나 연기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다라면은 블랙락 쪽의 ETF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면은 이 침울해진 시장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물론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를 승인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자, 이번 주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공화당의 또 다른 대통령 후보인데요. 비백 라마스와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다라고 하네요. 38세에 떠오르는 별. 그는 하버드와 예일 법학 대학원 출신으로서 엘리트죠. 자산운용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 터커 칼슨과의 대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바이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도 말고 바이든도 말고 그 외 기존의 썩은 물들 말고 엘살바도르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린 이 젊은 정치 리더가 나타나야만 미국에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의회 정치인들 중에 70세 이상의 고령,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돼서야 이 암호화폐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 더 빠르기도 하겠죠. 다음으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분석가, 지금 베어 플래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주봉 및 일봉 지지 구간을 한번 건드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25,000달러 이전 저점 뚫고 살짝 내려오지 않겠느냐.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전염병 사태 이후로 가장 과매도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로만 분석가와 비슷한 흐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약간 반등, 27,000달러대까지 반등했다가 이제 이전 저점 깨면서 강하게 꼬라박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23,868달러까지 보고 있는 상황. 다만 최근 있었던 하락, 거래소마다 하락 가격이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었다라고 하죠. 25,000달러부터 23,000달러 중반까지 내려가는 거래소도 있었는데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전 저점 한번 갱신해주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꾀꾀 오리 선생과 마찬가지로 31,000달러대부터 강하게 하락을 주장했었던 닥터 프로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숏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자리 23,500에서 24,000달러대까지 한번 흐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은 여기서 강력한 반등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을 치거나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의견 가지고 있었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굉장히 불안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주봉 기준 21, EMA, 50, EMA, 200 EMA, 비트코인이 지금 다 깨고 내려와가지고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반등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상승 추세가 완전하게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좋은 소식이 꼭 나와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을 위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올라갔었던 고점이 좀 폭이 낮아지면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는데, 비트코인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더 좋고, 사실 방송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떨어지면은 정말로 앞으로 대불장을 앞두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덜덜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현물 ETF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ETF가 정말로 지대로 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폭등할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다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 단기적으로다가 앞에서 몇몇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약반등 준비가 되고 있는 듯 하다. 펀딩 비율도 정상화가 됨과 동시에 현물 쪽에 매수가 좀 걸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 및 월요일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는 기타 소식 많지는 않은데요. 시바이노 개발자가 이야기합니다. 시바리움이 다가오는 월요일 미국 기준으로다가 대중에게 다시 한번 공개가 될 것. 최근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프라이빗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정상적으로 일단 블록 생성에 성공한 시바리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시바리움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또 중국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공유가 되고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ID와 CBDC까지 전부 다 연동이 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면상 스캔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디지털 ID,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악용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손발을 그대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중국 여성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사촌과 삼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디지털 아이디를 은행 계좌에 연결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경고가 하나 떴었다라고 해요. 경고가 뜬 후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면상 스캔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면상 스캔을 하는데 계속해서 불가가 뜨면서 결제가 완벽하게 막혀가지고 음식조차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다. 거기다가 현금 없는 사회다라고 해가지고 현금도 못 쓰죠.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와 CBDC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도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불안감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불가하죠.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새로운 한 주로 힘차게 광주뜻과 함께 그러면서 제 채널을 좀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